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까?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투명한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가장 깊고 미스터리한 영역 중 하나인 최면과 그것이 어떻게 한 개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 방어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깊고 어두운 심리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나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최면이라는 단어에서 흔히 떠올리는 무대 위에서의 쇼나 마술 같은 이미지를 잠시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면, 즉 최면 상태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미묘한 현상입니다. 최면 상태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최면에 걸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최면에 걸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최면이라는 것도 가능하며 심지어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도 최면 상태에 빠지는 각성 최면이라는 현상도 존재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공감과 피함 시성입니다. 피함 시성이란 외부의 제안이나 암시를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최면술사의 말과 행동, 미세한 표정 변화에 깊이 공감하고 그가 제시하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일종의 역할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최면술사는 당신 마음의 주인이라는 역할을 맡고 당신은 최면에 걸린 피험자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면술사는 마치 당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바타, 즉 자신의 목소리를 심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만트라처럼 특정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당신의 뇌파를 동조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암시를 심어놓습니다. 이 암시는 최면이 끝난 후에도 특정 신호에 의해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를 최면 후 암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최면의 메커니즘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틀에 넣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조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만의 거대하고 환상적인 세계, 즉 공유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이 환상 속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공유된 환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결코 당신이 순진한 피해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환상이 당신의 심리적 필요나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에 당신 역시 그 공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현실 검증 능력의 아웃소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권한을 온전히 나르시시스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처럼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환상이 현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가 현실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기꺼이 동의합니다. 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왜곡되고 재구성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본에 따른 연기입니다. 공유된 환상 속에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써놓은 각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배우가 된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완벽한 연인, 완벽한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라면 당신은 그의 위대함을 빛내주는 충실한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망상과 목표가 현실이라고 믿게 되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진심으로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이미 그 환상에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비판적 판단은 완전히 정지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최면 상태의 핵심적인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채 일종의 최면 상태에 깊이 빠져듭니다. 당신의 기분, 감정,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모두 외부, 즉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라고 끊임없이 규정합니다. 이는 마치 무대 최면술사가 피험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점차 당신은 내면과 외부의 경계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현실 검증이나 행동 결정 같은 기능들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된 환상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외부, 즉 나르시시사트의 영역이 됩니다. 당신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혹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구가 현실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유아기적 상태로 퇴행하여 나르시시스트와 완벽하게 융합되는 공생관계에 빠져듭니다. 마치 부모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와 세상의 현실성이 오롯이 타인에게 달려있는 극단적인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그 환상의 낙원에서 쫓아낸다면 당신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최면 과정을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생존 전략과 같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인 언어 패턴, 즉 칭찬과 비난을 교묘하게 섞은 언어적 학대를 통해 상대방의 뇌파를 자신에게 동조시킵니다. 앞서 말한 동조화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뇌과학자들은 록밴드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들의 뇌파가 동기화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이 소리의 조직적인 반복인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의 반복적인 말 역시 당신의 뇌를 동기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동조화 과정을 통해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접근하고 자신의 목소리, 즉 내사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해리 증상, 즉 현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이 최면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는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복적인 언어적 암시에 대한 높은 반응성이 바로 해리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나르시시스트의 반복적인 말이 당신을 해리 상태로 만들고 그 해리된 틈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면과 나르시시스트의 공유된 환상은 동일한 심리적 구조를 공유합니다. 현실 검증 능력의 위탁, 각본에 따른 역할 수행, 외부로부터의 감정 통제, 그리고 내면과 외부의 혼동.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피험자와 피해자는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고 유아기적 의존 상태로 퇴행하며 상대방과 공생적으로 융합됩니다. 1909년 정신분석학자 산도르 페렌치는 최면 상태가 본질적으로 최면술사를 부모상으로 여기는
전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적인 암시는 아버지의 측면을, 부드러운 목소리는 어머니의 측면을 상징하며 피험자를 어린 시절로 되돌려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학대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적 지배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기 최면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피하기 위해 혹은 억압된 충동을 분출하기 위해 스스로 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그들의 자기 최면 능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정신을 장악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나르시시스트 자체가 끊임없는 최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의 집행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해리되어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한 불행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아를 잠식하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정교하게 설계된 최면적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최면에 걸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자각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정 나의 것인지, 지금 내가 내리는 이 판단이 온전히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자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유일한